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잊고 새 것을 보고 나면 옛 것을 잊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 것이라는 게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잊는다는 게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잊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것이 사실은 그리고 옛 것이 잊으면 안 되는데 잊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먼 것이라던가 새 것은 잊어도 되는데 이제 얘네 잊어도 되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여기서는 이제 그 문맥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리줄을 읽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잊는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잊는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글쓴이는 내적인 것은 잊으면 안 되는데 잊고 있다. 그리고 외적인 것은 잊어도 되는데 자, 여기 다시 표시를 할게요. 자, 내적인 것은 잊으면 안 되는데 잊고 있고 그 다음에 외적인 것은 사실 잊어도 되는데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적인 것을 잊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잊지 못해 벌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잊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잊지 못해 재앙을 내리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25번에 보시면 잊음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여기서는 열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잊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을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잊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잊어도 좋을 것은 잊고 자신의 잊어서 안 될 것은 잊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잊어야 할 것과 잊지 않아야 할 것을 분별해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을 잊지 않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5번에 가서 이 C 부분에서 보시면 C가 그 말이 옳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이거는 no, 아니야, 옳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잊음에 대해 나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다 라는 말은 이제 틀린 설명이 된다는 거죠. 자, 나머지들은 방금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했던 부분과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결 지어보면 다 맞구나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답률이 가장 높았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되는 부분이 27번인데요. 자, 요거는 잠깐 남겨두고 22번으로 가서 자, 이제 가나다를 다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자, 여기서는 뭐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던가 색채어, 그 다음에 문장 구조의 반복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뭐 관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용어의 의미를 잘 알면 해석을 아마 쉽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상의 특징인데요. 자, 아까 가에서 동일한 색채어, 푸른이라는 색채어가 많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유사한 문장 구조 한번 볼게요. 나에서 보면 가지를 넘을 때 수양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니었을 것이다. 뭐뭐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뭐가 아니었으면 이런 것들도 아니었으면 이런 것들도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해서 시상을 전개한다. 요것도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들은 다 틀린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27번 보겠습니다. 자, 갈래복합에서 27번은 라다에서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에서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라는 설명을 통해서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주는 방식이나 대상의 속성에 주목해서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바로 볼게요, 여러분. 나는 수양을 부분으로 나눠서 살피고 부분들의 관계가 혼연일체라는 것이 발견돼 수양의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뿔이나 잎 얘네들이 다 혼연일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맞는 얘기. 자, 다는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도 안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지 말자. 깨달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조금 헷갈리는 선지들일 거예요. 선생님이 봤을 때 여기에서 좀 약간 친구들이 헷갈려하면서
오답을 고른 친구들이 좀 다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들의 특징에 주목해서 이즘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이 마지막 부분이 나오죠. 외적인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들의 특징에 주목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즘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 그래서 내적인 것은 사실 잊지 않아야 되고 외적인 것은 잊어도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게 지금 전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담쟁이 줄기의 속성에 주목해 담쟁이 줄기가 남을 넘을 수 있다는 맞는 얘기네요. 담쟁이 줄기의 속성에 주목해서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자 그리고 다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데 주목해 내적인 것을 잊으며 외적인 것에 매몰되는 그치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요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아까 우리가 다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5번에서 어디가 틀렸느냐 자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이것도 맞아요.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여기가 이제 딱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니다라는 이 깨달음을 드러낸다. 여기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적절한 선지가 될 건데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야 답이 없나? 라고 조금 고민했던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현대소설 선지를 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현대소설은 사실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우선 일단 여러분이 낯선 제시문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줄거리나 어떤 이 작품에 대한 설명, 작품 자체에 대한 설명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인물 간의 관계라던가 작품 전체의 어떤 그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사실 문제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선지에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제 틀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1번 같은 경우는 이 보기 박스에 있는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보기 박스를 보고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제 답을 찾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서 이제 보기 전에 빠르게 보면 이렇게 지금 내용이 구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골목 안에 9가구가 빈곤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불단집이라는 집은 좀 넉넉한 편이에요. 근데 이 불단집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갑순 할머니와 그다음에 집주름 영감 이 사람들은 좀 상대적으로 이 골목 안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부유함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있는 편이고 이제 뭐 갑득이 어머니라던가 양서방은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골목 안 9가구 중에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본인들과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가난하고 좀 하찮은 존재로 인식을 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발단은 이 집주름 영감과 갑순 할머니의 딸인 정희가 갑득이 어미랑 이제 좀 약간 갈등을 겪으면서 이런 얘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물 관계들을 조금 파악을 한다면 여러분이 수월하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가서 보면 자, 한참 정희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불단집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다. 자, 그 갑순이 할머니는 갑득이 어미가 이제 모녀가 와서 이제 나한테 이제 같이 따지겠지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쟤네를 상대해도 할 말이 궁하진 않다고 은근히 이제 갑득이 엄마가 지금 정이랑 지금 뭔가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제 정이 엄마가 뛰어나오니까 아이고 쟤네 모녀를 내가 어떻게 상대할 건지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역성을 들었다.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 하진 않고 그러니까 자기 딸의 편을 들진 않고 아이고 애초에 여기서 네가 이제 정이죠. 말 실수한 게 잘못이지 남을 탓해 뭐 하느냐 이게 모두 모양만 숨었고 하면서 이제 뭔가 하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에이 글쎄 그만하고 들어가자. 네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라고 했어요.
도리어 딸의 나무라던 것을 갑득이 어미는 그 당장에는 귀가 솔깃해서 쟤가 내 편을 들어주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네가 먼저 말을 했잖아. 나는 그냥 그 말에 대꾸한 죄밖에 없어. 잘못은 말을 꺼내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뽐내어도 보았던 것이다. 근데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면서 한사코 집으로 들어간 것은 그 배우지 못한 행랑껏, 여기서 이 배우지 못한 행랑껏이 갑득이 어머니죠. 행랑껏하고 쌈은 무슨 쌈이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워서 피하지. 이 말은 걔네 못 배운 것들하고 싸워봤자 뭐해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이 상대방을 낮잡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28번에 답은 아니지만 이웃을 무시하는 차별적 언행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뒷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이제 4번은 답이 안 되지만, 자, 그래서 행랑껏하고 쌈은 무슨 쌈이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제 그런 사상이 들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 갑득이 어머니가. 그래서 사실 일득이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 걸 들으니까 저녁 때 돌아온 집주른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 집주른 영감이 이제 아내 갑순이 할머니 얘기를 듣고, 그래 걔도 여기서 걔는 정이죠. 분별이 있으라니까 그런 상것이 여기서는 갑득이 어미죠. 다 이제 좀 낮잡아 보고 있죠. 욕지거리를 해봤자 뭐하니, 우리 얼굴에 침 뱉기지 뭐 이렇게 째째째하고 혀를 차니까 늙은 마누라, 여기서는 이 갑순이 할머니입니다. 늙은 마누라가 또 마주 앉아서 그렇죠. 쌈을 해봤자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이제 계속 갑득이 어미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 보고 침 뱉기죠. 욕은 다 나한테 들어옵니다 라고 하면서 휴 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 그러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 집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게 노출되어 인물의 속내. 실제로는 딸에게 뭐라고 한 것은 뭐 그냥 쟤네들이랑 말해봤자 뭐해. 쟤네들 말해봤자 더럽다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속내가 드러난다가 답이 되죠. 나머지들은 사실 빠르게 보면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 뭐 이런 것들 없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냉담함 이런 거 안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공경에 빠지는 가족의 상황은 중략 이후에 드러나요. 양서방. 그건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근데 이걸로 인해서 앙금을 씻는 계기가 되는 건 아니다. 요런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중략 이후에 골모간 9가구가 사는 공동변소처럼 쓰는 불단지 소유의 뒷간에 화장실에 양서방이 갇히게 됩니다. 양서방은 앞에 갑득이 어미의 남편이에요. 자, 양서방은 아무리 상고에서 보아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에 은근히 울화가 돋았다. 제 집 뒷간도 아니고 남의 집 뒷간을.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갑순이 할머니랑 그다음에 그 남편이 그 불단집의 집안일을 봐주잖아요. 그래서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늙은이도 왜 문을 이렇게 잠궜냐 젠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볼까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떤 수상한 인물일까 느끼는 경향이 있어서 문을 잠궜어 여보 문을 열어주시오 하고 중얼대면서 이제 한참이나 덜거덕거렸다. 자, 그래서 을득이한테는 저희 아비가 불단지 뒷간에 가 있다는 것을 듣고는 갑득이 어미가 이제 뛰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갑득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아빠가 거기 화장실에 갇혔어요 라고 얘기 들었을 때 아까 앞에서 이제 그런 사건도 있고 하니까 갑순이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문을 잠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ABC에서는 이제 조금 너 왜 계획적으로 우리 애 아빠를 잠궜냐 가뒀냐 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문제를 29번을 풀면서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아니 그래 야범이 미우면 어떻게 못해서 그렇게 더러운 뒷간에다가 가뒀느냐. 그러니까 미워서 가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노인이 그렇게 부려야 옳다는 것이냐라고 해서 지금 29번에 인물은 상대 행위가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반복적으로 추궁해서 잘못했음을 아니 가둬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심사에 부려야 옳단 말이에요 하고 혼상 흥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갑순이 할머니는 전혀 예기치 못한 억울한 말이라. 그러니까 일부러 잠근 건 아니에요. 눈을 둥그렇게 뜨고 손을 내지면서 괜한 소리야 괜한 소리. 내가 미쳐서 남을 뒷간에 가두겠어. 모르고 그랬어. 나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모르고 자물쇠 채웠어. 알고 미쳤다고 잠그겠어? 라고 변명을 하고 있죠. 자, 인물은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모르고 그랬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억울함을 알린다. 맞는 얘기.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알고 한 것이지. 자물쇠를 챌 때 안에서 말한 소리도 못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도 모른 척 했지 하고 추측하고 있죠. 듣고도 그냥 잠가버린 거야. 추측을 확신처럼 얘기합니다. 추측을 바탕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거짓으로 답했다며 몰아붙이고 있죠.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4번에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와 동기. 아까 문을 잠궜죠. 할머니가. 그리고 그걸 알고 미워서 그랬다라고 함께 비난한 건 맞아요. 자, 근데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죠.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내가 문을 잠그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인정까지는 그렇다 쳐도 파악하지 못해.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에서 인물이 상대에게 화를 내자 B는 당황을 했죠. 방어를 했고 C에서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양서방이 듣다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일부러 알면서 그랬겠어요. 아니겠지, 모르겠지 하고 이제 듣던 양서방도 내가 사실은 자물쇠 챌 때 사람 있다고 얘기를 못했다. 그래서 미처 내가 얘기를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번 인물에 대한 이해인데요. 집주른 영감과 양서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바로 답이 나와요. 집주른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 이유는 뭐예요? 아내가 갑득이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 남편에게 박힌 생각과 같이 그냥 상것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뭐 거기서 상것들이랑 싸우고 있니? 격떨어지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바로 나왔습니다. 사실 30번 같은 문제는 이 내용을 충분한 시간을 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짧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여러분이 조금 집중을 하다 보면 조금 놓칠 수가 있긴 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들은 다 여러분이 틀렸다라고 아마 파악을 하실 거고요. 5번 잠깐 보시면 양서방이 자신의 상황을 갑순이의 할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죠. 누가 뒷간 문을 잠갔는지 의문이 풀려서 화가 누그러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또 의문이 또 풀렸던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갑순이 할머니가 문을 잠근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떤 틀린 부분이 어디인지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쉽게 나머지 1번만 답이 된다라고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31번인데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기의 설명이 좀 어려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서술자의 어떤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해서 서술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틀림없이 서술자가 따로 있지만 어떤 한 인물의 시점에서 동시에 이제 서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서술자는 이때 인물과 서술자의 거리를 둠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들의 태도를 드러낸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니은 부분. 처음에는 이제 이 정희한테 뭐라고 하는 갑순이 할머니를 보면서 그래, 정희가 잘못했지 라고 그 당장에는 귀에가 솔깃했지만 나중에 갑득이 어미가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한 것이 뭔가 이런 니은과 같은 사상이 들어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라고 지금 등장인물의 시점에서도 초점화돼서 생각을 하고 있고 서술자도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니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여기 이 인물의 시선이 초점화돼서 서술하면서 동시에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술자의 시선의 서술과 인물 시선의 초점화된 서술이 겹쳐 나타나는 것은 자,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도 맞는 설명이네 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에게 서술자가 아까 서술자가 이렇게 서술하는 게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도 얘기했죠. 근데 지금 상황을 잘못 인지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갑득이 어머니가 나중에 깨달은 바가 진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이 여기서는 갑득이 어미가 되고 이 갑득이 어미가 상황을 잘못 인지하고 있진 않다. 그래서 니은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기 설명 나머지에 보시면 쉼표의 연이은 사용은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 등을 드러낸다. 그래서 기억에서 보시면 모양만 숭었고
모양만 숭업구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너가 잘못했어라고 한 이유가 야, 쟤네들이랑 하찮은 것들이랑 싸워봤자 모양새만 빠져 하고 이제 뒤에 할 말이 진짜 할 말이죠. 그래서 말줄임표 이후에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다른 말을 할 말을 떠올리면서 시간의 지연을 드러낸다. 맞는 얘기. 지금 감추고 있어요. 자, 디귿에서 디귿 볼게요. 그리고 휴 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들 그러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은 뭐뭐라 한다라는 주체가 인물일 수도 있고 서술자일 수 있게 서술한 것은 인물의 경험을 전하기만 하고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서술자의 어떤 거리를 두는 태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과 미음을 마저 볼게요. 자, 리을에 보면 리을이 여기 인제는 할 수 없으니 소리라도 질러볼까? 지금 이제 양서방에 갇혀서 소리라도 한번 질러볼까 하다가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떤 수상한 인물인 듯 쉽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망설이는 장면이 있죠. 자, 그래서 쉼표를 연이어 사용하여 설명한 것은 행동을 실행에 옮기지 못해 망설이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해 망설이는 상황을 드러낸다. 이렇게 맞는 얘기.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미음에서 그러니까 양서방이 아니야, 내가 소리를 안 내서 노인이 몰랐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채 뭐라 말할 새도 없이 문을 잠궈서 갇힌 채 누구 오기만 기다린 거군 하면서 이 자기의 남편에게 들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사실 선지만 봤을 때는 막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보기 자체가 어려워서 보기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거를 선지랑 연결지어서 본문을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현대문학 해설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